이 꼬막 비빔밥은 얼마일까요? 과연 얼마여야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15,000원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소비자는 가격을 기준으로 만족도를 정한다는 건데요. 만족도를 높이면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알바가 예쁜 PC방이라면 저는 영혼을 바칠 용의가 있습니다. 차별화에 성공하면 가격은 곧 부르는 게 값이 돼요. 제품 가격이 10만원이고 마진이 2만원이라면 제품을 12만원에 팔면 마진은 4만원이 돼요. 소비자가는 20% 올랐지만 마진은 100%가 오르는 셈이 되는데요. 제가 여기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비싸게 판다고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는 게, 비싸게 팔아야 마진이 확보되고 그래야 판매를 지속할 수 있고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더 좋은 제품, 그리고 많은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돼요. 소비자는 우리 제품을 팔아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구매하는 거거든요.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알리고 판매한다는 건 세상을 더욱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과 어쩌면 같은 말일지도 몰라요. 안녕하세요, 피터팬입니다. 휴가는 잘 다녀오셨나요? 어느덧 구독자가 225만이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격 전략이 얼마나 순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짧고 쉽게 설명해봐 드리려고 하는데요. 쉬운 설명을 위해 카메라 구도를 이렇게 잡았는데 어떻게 느끼실런지 모르겠네요. 첫 번째는 꼬막 비빔밥인데요. 제가 강릉 휴가에서 첫 번째로 먹은 이 꼬막 비빔밥은 얼마일까요? 과연 얼마여야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일시정지를 해보시고 합리적인 가격을 한번 책정해보세요. 자, 이 음식의 가격은 바로 35,000원이었어요. 두 번째로 이 순대국밥은 얼마였을까요? 이 음식의 가격은 9,000원이었어요. 저는 이 양에 너무나 당황해서 잘못 담으신 거 아니냐고 직원한테 2번이나 다시 여쭤봤어요. 가게에서 나올 때 5명 테이블이 있었는데 그 테이블에서 국밥 5그릇을 전부 다 남긴 걸 보고 우리만 창렬하다고 느낀 게 아니구나 라고 확신을 가졌어요. 자, 세 번째로 먹었던 이 대게는 얼마였을까요? 장소가 강릉 경포해변이라는 걸 고려할 때 벌써 어느 정도 그 기운이 느껴지시나요? 이 대게의 가격은 바로 15만원이었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번 여행에서 먹은 것들의 가격을 여쭤봤냐면, 이 위에 메뉴들에서 제가 공통적으로 느꼈던 거는 가격이 매우 창렬하다 였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먹은 꼬막 비빔밥이 15,000원이었다면 어땠을까요? 15,000원으로 2명이 배불리 먹었으니까 아마 블로그 리뷰를 남기거나 추가 주문을 하거나 인스타에 홍보를 해줬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먹은 이 순대국밥 3,000원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양이 좀 적긴 하지만 요즘 세상에 3,000원짜리가 어딨냐? 이 정도면 괜찮지 하면서 또 리뷰를 남겨줬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대게가 5만원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배 터지게 먹어보기 위해서 2마리를 추가 주문했을 것 같아요. 위에 예시에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소비자는 가격을 기준으로 만족도를 정한다는 건데요. 더욱 나아가서 만족도를 높이면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영상에서 전달해드리고자 하는 가장 큰 핵심입니다. 저는 국밥 단골집을 고를 때 김치 맛을 보고 골라요.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결국 국물 맛은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치 맛이 만약에 보장돼 있다면 국밥 값으로 2,000원은 더 지불할 용의가 있어요. 세탁소를 고를 땐 저는 친절함을 보고 고르는데요. 세탁 퀄리티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친절하다면 벌당 500원까지는 더 지불할 용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PC방을 갈 땐 알바가 예쁜 곳으로 가요. 이건 아실만한 분은 아실 것 같은데, 컴퓨터 사양은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알바가 예쁜 PC방이라면 저는 영혼을 바칠 용의가 있습니다. 이렇듯 비슷비슷한 상품을 판매할 때는 차별화는 결국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에서 결정되기도 하는데요. 세 번째 대게집을 정할 때 저희 커플은 조용하고 시원한 대게집을 찾았었어요. 아바이 순대집을 정할 때도 사람이 없는 집으로 목표를 잡았어요. 이 밖에도 예로 들 수 있는 차별화 포인트는 청결함, 배송, 서빙 속도, 쾌적함, 포장 상태, 응대 속도, 사은품 등이 있을 것 같아요. 안경 패션을 시도해봤는데 눈이 너무 아파서 안경을 잠깐 벗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을 차별화하는 건 가장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데요. 대부분의 초보셀러분들이 가격 책정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죠. 너무 비싸면 안 팔릴까봐 낮은 가격을 책정하고 마진을 확보하지 못해서 광고를 할수록 적자가 나게 돼요.
근데 또 광고를 안 하자니 판매가 안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판매를 포기하고 말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포인트인데,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어쩌면 만족도를 끌어올리고 제품 가격을 극대화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첫 번째 꼬막 비빔밥 가게는 장사를 매우 잘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면 첫째, 메뉴 자체가 압도적인 차별화가 돼 있었고, 두 번째, 휴가지라서 사실 재방문 고객이 별로 없었어요. 세 번째, 고객들의 마음은 휴가지 물가가 다 그렇지 뭐, 자주 오는 데도 아닌데 그냥 한번 먹어나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전 국민이 와서 한 번씩만 먹어나 봐도 그 가게는 엄청난 수익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도 매장에 빈자리가 없었고 테이블의 회전 속도도 매우 빨랐어요. 꼬막 비빔밥은 조리하기에도 먹기에도 아주 간편한 메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듯 차별화는 우리 가게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만드는 건데요. 차별화에 성공하면 가격은 곧 부르는 게 값이 돼요. 이게 제일 이상적인 우리의 목표겠죠? 제품 가격이 10만원이고 마진이 2만원이라면 만족도를 높여서 제품을 12만원에 팔면 마진은 4만원이 돼요. 소비자가는 20% 올랐지만 마진은 100%가 오르는 셈이 되는데요. 소비자가를 20% 올렸는데 매출이 20%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면 가격을 2만원 더 올려봐요. 이 경우 마진은 6만원이 되고 처음 대비 순이익은 200%가 높아지게 돼요. 판매량은 약간 줄어들고 순이익은 크게 늘게 되는 거겠죠. 저는 이게 가격 책정의 묘미이고 재미라고 생각해요. 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를 어디까지 감수해도 괜찮은지는 제가 여기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급하게 추가 촬영을 통해서 이 표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면, 원가가 8만원이고 소비자가 10만원일 때 우리의 마진은 2만원이 되겠죠. 이 경우에 제품을 100개를 팔았을 때 우리의 순이익은 총 200만원이 되게 돼요. 근데 이거를 가격 인상을 통해서 소비자가를 20만원까지 올린다면 마진은 12만원이 되고 개당 순이익은 2만원에서 12만원이 되므로 증가폭이 500%가 돼요. 처음에 100%는 빼야 되니까요. 그리고 판매량이 100개 팔던 거를 17개만 팔아도 사실상 순이익은 200만원으로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짜리 제품을 12만원으로 올렸을 때 순이익은 100% 증가했지만 판매량은 20%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비싸게 판다고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는 게, 비싸게 팔아야 마진이 확보되고 그래야 판매를 지속할 수 있고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더 좋은 제품, 그리고 많은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돼요. 소비자는 우리 제품을 팔아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구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알리고 판매한다는 건 세상을 더욱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과 어쩌면 같은 말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비싸게 파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다만 반드시 가격 이상으로 만족도를 끌어올려 주셔야 아마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고객이 오히려 가성비라고 5점 리뷰를 달아주고 좋은 제품을 공급해줘서 고맙다고 할 거예요. 저도 이 방법을 적용해서 가격을 4차례나 올렸는데 아직도 고객님들은 가성비 제품이라며 입소문을 내주시고 계세요. 가격을 더 이상 올릴 수 없는 지점은 우리 제품의 포지셔닝과 만족도의 한계치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데 2만원을 지불할 고객은 없겠죠. 물론 신라호텔이라면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 해도 20만원을 받을 순 없겠죠. 그러니까 신라호텔도 6만원짜리 애프터눈 티 세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음식이 기본 수준만 되면 고객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위해서 얼마간의 추가 비용을 낸다는 걸 신라호텔은 아주 잘 알고 있는 거겠죠. 만약 가격이 한계치에 도달했고 판매량 또한 시장의 한계치에 도달했다면 그때부터는 광고비를 늘리지 말고 정착시켜야 돼요. 판매량이 늘어나지 않는데 광고비를 늘리면 순이익을 까먹게 되기 때문이죠. 이때부터는 파생 상품을 만들거나 신제품 그리고 관련 있는 제품을 판매해서 추가 매출을 창출하면 됩니다. 소비자들은 구매할 때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제대로 된 거를 원해요. 돈을 좀 더 받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공급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진지하고 무거운 내용을 다뤄봤는데 최대한 쉽게 풀어내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1 좋아요는 저한테 10만원이 입금된 것과 같은 기쁨을 줘요. 지금 터치 한 번이면 가능한 좋아요 지금 바로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저의 광고 노하우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피터팬이었습니다.